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중에서 한 명만 채권 출시, 그러니까 압류를 해서 채권을 가져가는 행위를 몹시 싫어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채동 업무사와 해결해요.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회생 압류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개인회생 상담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있잖아요. 이 압류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아, 월급 압류되면 어떨까요? 월급 이미 압류됐습니다. 통장 압류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이미 압류됐습니다. 우리 집에 이 동산이죠. 뭐 TV 냉장고에 빨간 딱지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압류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회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개인회생에서 압류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그 전에 압류부터 말씀드릴게요. 압류란 건 뭐냐면 채권자들의 무기입니다.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약속한 대로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좋죠. 근데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는 어떻게 돼요? 민사법원에 법원 판결을 받든 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급여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아파트 부동산이라든지 이걸 압류를 들어가요. 그래서 압류를 해서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압류가 들어왔을 때 일반 이분이 개인회생을 하지 않으면 압류가 먼저 들어와서 그거를 먼저 가져간 채권자들은 자기 채권을 회수를 하죠. 그런데 A, B, C, D, E 채권자가 여러 명이야. B, C, D는 아직까지 압류를 안 했는데 A가 먼저 압류를 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와. 그러면 A는 자기 채권을 만족하고 A는 밖으로 나가버리죠. 채권자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도 보통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여러분들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중에서 한 명만 채권 출시, 그러니까 압류를 해서 채권을 가져가는 행위를 몹시 싫어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개인회생의 원리는 모든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에 비례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근거로 한 변제 계획안, 한 달 얼마 내는 돈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도록 하는 게 개인회생법이에요. 이거는 실은 채무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채권자들을 위한 장치입니다. 실은 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납입하는 변제금을 공평하게 가져가게끔 하는 원리들이, 그런 법들이 개인회생법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나눠서 생각할게요. 어떤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분은 압류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이, 아직 아무것도 압류가 돼 있지 않아요. 압류가 돼 있지 않는데 곧 연체돼서 법적 조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들도 빨리 개인회생 하라는 이유가, 여러분들 개인회생에는 금지 명령이 있고 개시 결정이 있고 인가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지역마다 다르죠. 회생법원은 금지명령 잘 나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지방법원 광주 쪽 잘 안 나온다 그러는데 요새는 좀 잘 나오더라고요. 전국에서 하도 이제 비판을 많이 해서 그런가 광주지방법원도 요새 상당히 금지명령 나오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여튼 이 금지명령은 뭐냐면, 어떤 신청 채무가 힘들어서 채권자가 여러 명이 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앞으로 이 채무자한테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채권 추심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키는 게 금지명령이에요. 재판부에서 압류 못해요, 채무자한테. 그러니까 압류를 당하지 않았다면 빨리 금지명령을 받으셔야. 압류당하면 여러분들 월급 같은 거 압류당하면 그거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엄청 불편합니다. 통장에 만약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갑자기 압류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돈 인출 안 되죠. 금지명령이 나오면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금지명령이 나왔어. 그런데 어떤 분은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아. 그럼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나 어떻게 해? 나 이제 또 압류될까? 내 월급 압류 들어오나? 내 거 통장 또 압류된가? 우리 TV 컴퓨터 또 압류되나? 이제 이런 걱정 하시잖아요. 그렇죠.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 개시결정이라는 게 나와요. 서류 심사가 여러분들 끝나게 되면 개시결정, 이거는 이제 신청 채무자에 따라 다르거든요. 엄청 한 번에 나오신 분들은 1개월 만에 나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몇 개월 이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시결정이라는 이 결정 속에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들 압류하지 마, 채권 추심하지 마. 왜? 개인회생 재판부에서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변제금 안분 배당해 줄 거야. 그래서 개시결정을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압류가 되지 않으신 분들 말씀드린 거고, 이제 두 번째, 이미 압류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직 개인회생을 신청 안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채권자가 압류를 했어요. 이거 얼른
가져간단 말이에요. A, B, C, D가 5명이 뭐 여기저기 압류했는데 A만 얼른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B, C, D, E 채권자가 여러분들 억울하잖아요. 나도 채권자인데 왜 너만 돈 가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자도 채권자지만 여러 채권자들의 공평한 안본을 위해서 채무자가 신청과 동시에 중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신청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중지 명령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압류 집행이 딱 정지됩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도 또 순수하게 채권자를 위한 거냐? 아니, 채무자를 위한 것도 맞습니다. 왜? 집에 TV 냉장고 다 압류 들어왔어요. 근데 중지명을 넣었단 말이야. 아니, TV 냉장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지를 딱 해놓고 나중에 이제 TV 냉장고를 내 개인 재산에 포함시켜서 변제금을 납입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지명을 딱 해놨다. 그러면 이 압류는 그럼 그대로 놔둬야 되냐? 아닙니다. 나중에 인가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인가결정에는 효력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효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결정이 나오면 급여가 됐든 통장이 됐든 동산이 됐든 압류 해제를 시키시면 돼요. 근데 단 예외적으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가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조건부 인가결정이 한 번씩 나와요. 이거는 특히 이제 가압류가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이제 왔을 때 이제 한번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인가결정이 나오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또 권한이 생긴다 했잖아요. 채무자들이. 근데 조건부 인가결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채무자 땡땡땡은 변제금 36개월을 다 납입하기 전까지는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이러면 인가결정이 나와도 그 가압류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여튼 상담하신 분들이 저 압류됐습니다. 압류 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회생 하셔야 됩니다. 압류가 진행됐든 압류가 진행될 것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연체가 시작되시는 분들. 그래서 결론은 제가 개인회생을 절차 진행해서 이 압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 걱정되시는 분들은 얼른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개인회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고민 이제는 안녕 유튜브로 해결해요 행복한